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했던 한 문제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30분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대요. 지난 시간에 이거까지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 되는 2차 함수 fx가 있고요. y는 fx가 있고요. 그리고 요 녀석을 원점 대칭한대. 요 녀석을 원점 대칭을 해서 만들어 놓은 y는 gx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fx는 gx랑 같다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랑 베타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fx랑 gx랑 같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랑 베타도 있대요. 참고로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뭔가 상상이 되지 않나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일 건데 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뭐 gx는 요 녀석을 원점 대칭하는 거니까 만약 한 원점에 요쯤 있다고 치면 요 녀석을 기준으로 180도 획 돌려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요 자리가 x 이퀄 알파, 요 자리가 x 이퀄 베타일 건데 얘네 둘이가 원점 대칭할 거예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중간에 원점이 있으면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획 돌아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x 이퀄 알파하고 이 자리가 x 이퀄 베타고 이런 그림을 일단 상상할 수 있네요.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가의 조건에서 일단 hx를 정의해야죠. hx가 뭡니까? 경우에 따라서 fx이기도 하고 gx이기도 하는데 hx는 알파랑 베타 바깥쪽 거기선 fx래요.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작던가 베타보다 클 때는 fx고 안쪽에서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는 또 gx래요. 만약 이 그림으로 일단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바깥쪽 알파랑 베타의 바깥쪽에서는 fx니까 얘인 거고요. 그죠? 얘인 거고요. 이렇게 fx 아래로 블록인 거고 이 녀석이 원점 대칭되어 있는 gx가 알파랑 베타 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y는 hx가 되는 거지. 부위별로 알파부터 베타의 바깥쪽에서는 아래로 블록,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gx 이렇게 위로 블록 이렇게 그림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hx는 h베타야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자,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hx는 h베타를 만족시키는 세 실근을 갖는데요. 갖고 그 합이 마이너스 4랍니다. 뭐 마이너스하고 뭐고 이런 얘기는 좀 이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주요하게 일단 보셔야 되는 게 그래프의 개형을 확정 짓는 건데 그래프의 개형을 확정 짓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얘예요. 자, hx는 h베타랑 같다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결국은 해석해보면 y는 hx라는 함수와 y는 h베타라는 요것도 함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상수함수겠죠. y는 3 이런 거죠. y는 5 이런 거잖아. 그지? 요런 거랑 교점이 3개란 얘기죠. 3개의 실근을 갖는다면 그 실근들이 얘 입장에서는 교점의 x좌표의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 위에 h베타라고 하면 얘예요. 이거 h베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y는 h베타거든요. 그러니까 hx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함수값을 상수함수의 결과로 y는 상수함수 이렇게 돼 있잖아. 상수. 그런 거로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교점이 3개가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망했죠. 망했죠. 그럼 이 그림 아니네라는 판단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으셔야 돼요. 당연히. 뭐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은 아닐 거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뭘까요? 지금은 fx가 아래로 블록이 좀 오른쪽에 있고 gx가 왼쪽에 있고 이런 그림을 상상했는데 요 반대로 하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아래로 블록 이렇게 있고요. 위로 블록 이렇게 있으면 그럼 요 자리가 x 이퀄 알파가 되고 요 자리가 x 이퀄 베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좀 괜찮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y는 fx인 거고 얘가 y는 gx인 거고 라고 잡았을 때 그럼 y는 hx는 어떻게 생겨요? 바깥쪽에서는 아래로 블록 안쪽에서는 위로 블록 이렇게 잡혀서 요 자리가 x는 알파 요 자리가 x는 베타 이렇게 돼주는 그림이지 라고 잡아놓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h베타라는 게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거든요, 여기. H 베타가. 그럼 H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이 위에 Y는 H 베타 얼마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잡히는 거죠. Y는 H 베타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을 가지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다. 네, 뭐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HX의 그래프의 점 중 Y좌표가 음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다. 이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조건인데요. 왜냐면 이 중간 어디에 그러니까 이 자리가 x 이퀄 알파고 이 자리가 x를 베타 할 거니까 이 중간 어디 얘네들의 사실상 중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원점일 수밖에 없거든요.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가 x축인 거예요. 이 자리가 x축인 거고 원점은 여기 지나가니까 x축인 거고 그럼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y는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면 교점이 하나, 둘, 여기는 셋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y는 hx의 그래프 위의 점 중 y좌표가 음의 정수인 것은 지금은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저 15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 이런 그림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조금 더 뾰족한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3개의 그림을 그리네요. 보통은 지금 내가 가는 이 방향성도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컴팩트하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다룬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적어도 한 4-5개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 되네? 요런 그림인가 보다. 만지고 살짝 만져주고 이렇게 가는 건가? 살짝 만져주고 이런 작업들을 원래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fx 이렇게 생겼고요. gx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됐어. 그지? 베타 여기 있으면 안 됐어. 베타 여기 있으면 안 됐고 베타에서가 그러니까 h 베타가 h 알파보다 더 위에 있어야지 교점 3개 나올 거니까 다시 아래로 블록 이렇게 있고 위로 블록 이렇게 줄게요. 됐나요? 바본가 봐. 왜 이러지? 방금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죠. 자, 정신 못 차리죠? 잠이 안 깼나? 왜 이러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죠. 정신을 못 차리네. 얘가 fx인 거고 얘가 y는 gx겠네요. 그래서 hx 뭔데? 라고 물으면 hx 뭔데? 라고 하면 요게 hx가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y는 hx가 될 거고 요 자리가 x가 알파일 때 요 자리가 x가 베타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를 지나가는 y는 요렇게 지나가는 게 y는 이제 h 베타가 돼서 보시다시피 교점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얘네 둘의 중간 정도가 이렇게 연결해 놨다고 그러면 여기가 원점일 거거든요. 얘네 둘이 원점 대칭일 거라. 그럼 원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원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놓으면 이게 x축이라고 생각해 보면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교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직선이 지나가면서 교점이 총 15개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마이너스 1 걷을 때 2개, 마이너스 2 걷을 때 2개, 마이너스 3 걷을 때 2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7까지 가서 y는 마이너스 7까지 갔을 때 2개 해서 14개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8이 여기를 딱 지나가주면 딱 15개가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요걸 특정 지어주는 거예요. 다시 y는 hx의 그래프 위의 점들 중 y좌표가 음수인 것. 얘가 지금 정수들 중이니까 이게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y는 마이너스 1인 거 2개, y는 마이너스 2인 거 2개, y는 마이너스 3인 거 2개 이렇게 온다고. y는 마이너스 7인 거 2개, 마지막 y는 마이너스 8인 거 1개. 이렇게 돼줘야 딱 문제에서 원하는 나의 조건. 뭡니까? 음의 정수의 점의 개수가 15개가 된다라는 말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해주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뭐냐면 야 알파 대입했을 때 8이야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생각해봐. 요 자리랑 원점 대칭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y는 8이야 마이너스 8이야 했으면 얘는 뭐였겠어요? y는 8이야 였겠죠. 원점 대칭이잖아. 봐봐 여기 가운데 원점이 있는 거고 원점이 대칭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자리가 y는 마이너스 8이야라면 y는 h 베타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8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딱 대칭이 되죠.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그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좀 필요 없는 계산들은 좀 지울게요. 자 이제부터 이 그림 가지고 놀 거예요. 이 그림 가지고 놀 거예요.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 이게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나도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요 그림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실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직선을 하나 잡을 거예요. 직선이 뭐냐면 요 직선을 잡을 거예요. 왜 이 직선을 잡냐면 식 세팅하고 싶은데 이렇게 잡아놓는 게 세팅이 편할 것 같더라고.
요거를 y는 kx라고 부를게요. 참고로 이게 왜 y는 kx냐면 원점 지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알파도 지나가고 베타도 지나가고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도 지나가고 원점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kx라고 잡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기울기만 몰라요. 라고 잡아놓으면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fx에서 kx 뺐다고 생각해봐. 그럼 fx 어차피 2차식이죠. 2차식이죠. 잘 안 보이니? 옆에다가 여기다가 해놓을까? 이거 좀 이따가 뭐 필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를 y는 kx라고 잡아놓으면 fx 빼기 kx를 최고차 한계수는 1이 되는 2차 함수이면서 1차 함수 뺀다, 1차식 뺀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막 차수가 바뀌진 않잖아요. 똑같이 2차식이죠. 최고차 한계수는 1이죠. 근데 이 녀석이 알파, 그러니까 알파 대입하면은 성립할 거고 베타 대입하면 성립할 거거든요. 따라서 이 녀석이 x-알파와 x-베타의 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요거? 괜찮나요? 하나 더 더불어서 표현을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요 자리를 내가 x 이퀄 베타라고 잡았잖아요. 그럼 얘는 양수일 거고 요 자리 x 이퀄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음수일 건데 얘네들이가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x 이퀄 알파가 사실은 x 이퀄 마이너스 베타였던 거임.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물론 쌤 그냥 알파로 통일하면 안 돼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x 이퀄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뭔가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고 알파가 음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보려고.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베타라고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이 자리가 x 이퀄 마이너스 베타인 거니까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베타를 기준으로다가 문제를 하나 줄여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이 자리는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 넘긴다고 따지면 결국은 fx가 x제곱에 넘어와서 더하기 kx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생겼겠죠. gx는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gx는 fx의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죠?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마이너스 kx의 마이너스의 x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베타였을 거예요. 그죠? 요 점에서 만나는 건 똑같잖아. 얘 입장도 gx 입장에서도 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똑같은데 기울기만 최고차 한계수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이항됐다고 따지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kx의 플러스 베타 제곱이었을 거예요. 괜찮나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쌤 원점 대칭 모르겠어요 하시면 이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x가 들어갈 자리 마이너스 x 대입하시고 y가 들어갈 자리 마이너스 y 대입했다고 쳐서 양변에 마이너스 y 곱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f랑 g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래서 fx랑 gx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 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h베타가 8인 걸 찾았죠. 그죠? h베타라고는 했지만 사실 얘는 g베타라고 하셔도 되고 f베타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즉 여기다 베타 대입하면 성립해요. 는 0이에요. 는 8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괜찮은 조건 하나를 끄집어낸다고 치면 h베타가 8이다. 즉 f베타가 8이다 혹은 뭐 g베타가 8이다라고 하실 수 있어. 난 f베타라고 할게요. 이게 8일 테니까 요걸 조금만 더 계산해 보시면 베타를 대입했을 때 요 자리가 베타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k베타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이렇게 사라져서 베타 k가 돼요. k베타라고 할까요? k베타가 요걸 정리해 주시면 k베타가 8이다라고 해줄 수 있어서 문자를 더 줄여줄 수 있어요. k랑 베타 사이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니까. 네, 이런 식의 얘기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로 돌아와 볼게요. 얘로 돌아오면 이 상황에서 fx는 8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fx는 8이다의 두근을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랑 요 녀석의 x좌표를 다 알고 싶거든요. 여기는 알아요. 이 자리 y좌표 8인 거 아닌데 문제에서 아까 내가 지운 부분이 뭐였냐면 가해 조건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해 조건 다시 써보시면 hx는 h베타다에 그러니까 세실근을 갖고 이 녀석의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지. 4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hx는 h베타다의 세실근이 마이너스 베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y는 hx랑
y는 h 베타랑 2라고 했지만 사실상 얘가 8인 거 알았죠? 그죠? y는 8이랑 얘네 둘의 교점이 3개가 나올 건데요. 그 세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4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실까요? 그 자리가 각각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x좌표, 이 녀석의 x좌표, 이 녀석의 x좌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y는 fx가 얘잖아. fx는 y는 8과 연립을 한 결과가 얘인데요. 그죠? 이 녀석의 두 근이 얘랑 얘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실까요? 요거랑 요거 두 근이 fx는 8이다의 두 근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gx는 8이다 라고 해놓으면 gx는 8의 두 근은 gx의 8은 두 근은 gx가 얘잖아요. 그죠? y는 gx가 얘랑 y는 8이다의 두 근이가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실까요? 그럼 요 자리만 베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베타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이거 이외에 다른 근 두 개는 사실 근각계수의 관계로 찾아주시는 게 좀 무난하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의 두 근이 있는데 불편하면 이름을 붙여줄까요? 하나는 요 자리는 베타인 거 알고 있고, 그치? 요 자리는 베타고 알파 쓰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할까요? 요 자리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어요? 뭐 PQ 할까요? 요 자리가 X는 P하고 요 자리는 X는 Q 해볼래요?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요 자리는 베타인 거 확정이고. 됐나요? 그럼 요 녀석의 두 근이 얘 입장에서는 P랑 베타인 거고요. 요 녀석의 두 근은 Q랑 베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럼 요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fx는 8이다는 fx 자리가 얘잖아요. 그죠? x제곱에 플러스 kx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8 넘어와서 마이너스 8은 0이다가 될 건데, 요 녀석의 두 근이 p랑 베타라고요. 됐죠? p랑 베타라고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나와요? 두 근의 합 p 더하기 q일 텐데, p 더하기 베타일 텐데 그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예, 그렇게 될 거라 나머지 한 근 자리에 해당하는 p 자리를 우리는 p 자리를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k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k가 뭔지 몰라요. 베타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다 써먹을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gx는 8이다의 두 근이 q랑 베타니까 요 자리도 요걸 이렇게 정리했듯이 gx는 8이다도 gx 빼기 8은 0이다로 하셔서 요거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kx에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8은 0이다라고 해놓으면 요 녀석의 두 근 또한 q랑 베타가 될 건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q랑 베타의 합이 얘는 k예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q 자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죠. 됐나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세 근을 다 구한 겁니다. 베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x는 베타고요. 하나는 요 자리는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고요. 요 자리는 x 이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고, 잘 안 보이네. 요 자리는 x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인 거고요. 이 자리는요, p라고 이름 붙이긴 했지만 요 자리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k인 거죠. 그럼 얘네 셋을 다 더한다는 건 베타, 하나는 베타, 하나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하나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k, 하나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럼 셋을 더하면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의 합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서 마이너스 베타만 남는데 그게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베타가 4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힘들어. 베타가 4라는 걸 얻어내면 요 자리가 4인 거니까 k 자리가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자동방으로 k는 2예요.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fx 다 정해지는 거죠. 그죠? fx가 아까 얘라며. fx가 얘인데 k 자리에는 2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베타 자리에는 4 대입하시면 fx, gx가 다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최종적인 물음은 저기죠.
H2랑 H2랑 H5의 합을 물어봤는데 마무리할게요. fx를 다시 정리해 보시면 요걸 이용해서 아까 베타가 4고 뭐 k가 2다라는 걸 이용하셔서 최종적으로 fx랑 gx를 정리해 보시면 fx는 x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16인 거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16인 거고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h2에 더하기 h5를 물어보고 있는데 h2라는 건 이 자리가 내가 지금 4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2는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gx에다가 2 대입한 거기 때문에 h2라는 거는 g2랑 똑같은 거고요. 더하기 요거는 그럼 뭐 어디 있겠어요? 4보다 더 오른쪽이죠. 4보다 더 오른쪽이니까 요 부분이잖아. 아래로 블록이 여기니까 fx에 5 대입한 거인 겁니다. 나머지는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각각 계산해 보시면 요거 16 나오고요. 요거 10분 나와요. 그래서 답은 35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뒤쪽에 정리하는 내용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요 그래프를 특정 짓는 데까지 걸리는 것들 요런 게 좀 중요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 진짜 우리 많이 했네요. 그죠? 많이 하긴 했는데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그래프를 이렇게 저렇게 그리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 그래프가 딱 하고 고정돼야 돼요. 거기까지 딱 가셔야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부터는 뭐 할 거냐면 3월 모의고사 볼 거예요. 3월 모의고사 특 뭐야? 고등학교 내용 안 들어가요. 중학교 내용의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형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후다닥 푸시고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채점 받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해서 그래도 30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잘 그렸죠?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대딱 크게 잡혀 있고요. 그림이 좀 볼만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요. 만나는 교점들을 D, 여기는 E, 이 자리를 F, G라고 이름 붙이기로 하고요.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BD의 길이와 DB의 길이와 DF의 길이와 EG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고요. 그죠? 길이가 같다고 그랬고요. AG의 길이에 이게 3 곱하기 GC의 길이래요. 이렇게 잡아놨고요. 일단 요걸 표기를 먼저 해보면 BD가 얘고요. BF가 얘고요. EG가 여기 있네요. 그죠? 얘네들이 셋이가 길이가 같다고 그랬고 문제에서 AG의 길이는 선분 하나 더 권아야 되네. 이쁘게 거져라. 얍. 자, EG의 길이, AG의 길이는 GC의 길이의 3배래요. 이 녀석의 3배다. 그래서 뭐 편의상 얘를 K라고 놓으면 요거 3K다 정도로만 그냥 세팅해 놓을게요. 나중에 지울 수도 있어요. 필요 없으면. 표기만 해 놓는 거예요. 그죠? 요 얘기는 이렇게 정도만 해 놓고요. 네, 그랬고 또 문제에서 삼각형 EGC 요 녀석의 넓이죠. 요 녀석의 넓이는 또 8이랍니다. 요 녀석의 넓이가 8이라고 줬습니다. 빗금친 영역이. 그리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건 삼각형 ABG의 넓이가 S, 삼각형 AGC의 넓이가 T일 때 S 빼기 T의 값을 묻고 있는 거죠. ABG라고 하면은 여기 ABG이고요. AGC라고 하면 AGC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조건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겠는데 나도 못 구하겠어요. 그래서 보조선들을 신나게 그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난 이런 문제를 되게 안 좋아해요. 난 이런 문제를 약간 뭐랄까 내 혐오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법의 보조선 문제라고 불러요. 보조선을 어떻게 잘 긋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달라지는 거지. 자,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보조선 2개를 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긋게요. 그럼 일단 원에서 원주각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하나씩 각도를 말할 텐데
각도들을 보통 여러분들 보니까 점 찍고 X 표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유효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 애들도 있는데 얘가 그런 애예요. 안 풀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풀려서 그냥 실제로 요 각도의 크기를 알파라고 놓을 거야. 이 각도의 크기를 베타라고 놓을 거야. 급으로 아예 두시고 나머지 각도들도 알파랑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내가 지금 알파라고 세팅한 녀석은 호 DF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죠? 따라서 호 DF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니까 여기도 원주각이니까 요만큼도 알파겠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베타란 녀석은 호 FG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베타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한 걸로부터 이렇게 각도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 삼각형 생겼잖아. DFG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각의 합은 외각의 크기랑 같으니까 요만큼의 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 찍기로는 불가능하잖아, 이런 게. 점임, 뭐 x임 했다고 치면 뭐 점 x임 이렇게 쓸 거냐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고. 됐어요? 그럼 요만큼의 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등변이니까. 오케이? 그럼 끝났나요? 할 수 있는데 안 끝난 게 요런 각도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부지런히 뭐 하는 거냐면 닮음이나 합동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닮음이나 합동을 찾을 수 있는 길은 길이를 여러 개로 표현하거나, 근데 주어진 길이가 얘네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펼쳐질 게 없고요, 사실상. 그럼 여기서 주어진 걸로는 각도 가지고 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시 요만큼 알파 플러스 베타죠. 요만큼 알파죠. 삼각형 DBG 보이시죠? 내각의 합은 외각의 크기랑 같으니까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원이 있고 원에 주어져 있는 이런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그 각도의 합은 180도래매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연장선을 그어놨으면 보세요. 연장선을 그어놨으면 내가 요 부분을 세타라고 했으면 요만큼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에이, 나도 모르게 이걸 해버리네.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이해가세요? 그럼 요만큼의 크기가 세타겠죠. 왜냐면 평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또 강력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야라는 걸 이용해서 요만큼의 각의 크기와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각형을 볼 건데 여러 가지 사각형을 보실 수 있어요. ADFG라는 사각형도 있고요. AFGE라는 사각형도 있고요. ADGE라는 사각형도 있어요. 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들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하나씩 볼게요. 뭐 이를테면 여기가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그럼 2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가 더해졌으니까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겠죠. 그게 어디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놨을 때 요만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는 겁니다. 요 각의 크기가. 됐죠? 라든가 혹은 요렇게 잡아놓으면 어때요? 또 요렇게 잡아놓으면 요 각도가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보이세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이는가요? 사각형 ADGE를 봐주시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야 돼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나? 사각형 2개 봤고 하나 더 있는데 사각형? 내가 뭘 못 찾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봤는데? 뭐 안 봤지? 다 봤나? 다 본 것 같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지 참. 요걸 안 봤구나. 요 길이 같다라는 걸 또 이용해 주실 건데 DB의 길이와 DF의 길이와 EG의 길이 같댔잖아요. 그러면 이제 DF도 하나의 현이고 EG도 하나의 현이니까 호의 길이도 같아지거든요. 그럼 호의 길이가 요만큼 호의 길이랑 요만큼 호의 길이가 같으면 요 녀석의 원주각도 같아야 돼서 요만큼 알파예요. 괜찮죠? 그죠? 요 호 DF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라며 그럼 호 EG에 대한 원주각도 알파여야죠. 됐습니까? 여기 알파가 돼요. 예, 거의 다 왔다니.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는 요만큼의 각도가 얼마일까요? 요만큼의 각도가 얘네 둘을 더하면 2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근데 이만큼이 2알파 플러스 2베타를 했는데 그 녀석 반띵이네. 맞아요. 그래서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아요. 각의 이등분선 역할이에요.
요만큼도 2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래야 더했을 때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겠죠. 됐나요? 아우 신나게 구해봤는데요. 여기서 두 개만 좀 주목해서 볼게요. 어디 두 개를 주목해서 볼 거냐면 일단 왼쪽에 있는 요 넓이를 말할 건데 요 넓이가 사실은 ABG의 넓이가 ADG의 넓이에다가 BDG의 넓이의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BDG를 한번 보세요. BDG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요거만 좀 찝어서 설명을 드리면 BDG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BDG 이렇게 생겼는데 요 각도 알파고요. 요 각도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요 길이를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반면에 AGE 봐주세요. AGE 어떻게 생겼어요? AGE 이렇게 생겼어요. AGE 이렇게 생겼어요. AGE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AGE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못생겼는데 다시 AGE 이렇게 생겼는데 요 각도 이렇게 돼 있고요. 요만큼의 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요만큼이 알파예요. 냄새가 안 나나요? 얘랑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고요.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같고요.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는 같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세 각의 크기는 같겠다.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나머지가 한 각도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닮음인데 한 변의 길이가 같아버려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졌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합동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합동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S에서 T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S라는 게 ABG의 넓이라며요. 근데 ABG라는 게 결국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ABG의 넓이라는 건 삼각형 ADG의 넓이에서 ADG 넓이에서 BDG의 넓이를 더한 거잖아요. 삼각형 BDG의 넓이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삼각형 AGC는 얘 T죠. T의 넓이 요건 S고 요거 T 말하는 겁니다. T의 넓이 AGC의 넓이는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즉 A 삼각형 저거부터 얘기할까? 삼각형 뭐 GC랑 삼각형 AGE랑 얘네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가 넓이가 똑같다고. 방금 설명드린 게 합동이니까 넓이가 똑같겠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S에서 T를 뺀다는 건 이만큼 사각형 ABG에서 AGC를 빼는 것 같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동일 거기 때문에 넓이가 같으니까 사라져요. 그럼 결국 내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S에서 T를 빼는 건 얘에서 얘 빼면서 이거 사라질 테니까 남아있는 삼각형 뭐에서 ADG에서 삼각형 GC를 빼는 겁니다. 근데 GC의 넓이 내가 뭔지 알아요. 8이라고 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8이에요. 즉 삼각형 ADG에서 8 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DG만 구하면 되겠네. ADG가 뭔데? 요거. 요 녀석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동의됐어요? 요거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쌤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안 써먹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 3K고 요거 K답니다. 비율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네요. 그죠? 비율이 이렇게 유지가 될 거고 네,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요것도 내가 오른쪽에 설명드릴게요. 왼쪽 위에 커다란 사각형,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이렇게 생겨있는 녀석을 다시 보죠. 이게 ADG잖아요. 이 녀석에 대해서 보시면 이쪽 각도가 2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그죠? 위에 각도가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되죠? ADG가 여기 2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그죠? 그리고 요만큼의 크기를 내가 3K라고 뒀네요. 까지 일단 오케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요거 뭐 GC 보시면 GC는 또 이렇게 생겼네요. GC는 이렇게 생겨서 요만큼의 각도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G구, C구, E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2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K라고 주어졌네요. 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랑 둘을 또 비교해 보세요. 한 각도의 크기가 2알파 플러스 베타, 다른 한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도 2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AA 닮음이 일단 됐습니다. 닮음이 됐는데 이 두 변이 여기가 K라고 하는 길이랑 여기가 3K라고 하는 길이가 대응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응돼요. 2알파 플러스 베타의 맞은편에 있는 길이거든요.
2α 플러스 베타의 맞은편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대응돼요. 그래서 실제로 닮은 비가 1대 3입니다. 그렇죠? K면 3K라며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닮은 비에 대한 언급을 해줄 수 있어요. 닮은 비가 1대 3입니다. 3대 1이라고 할까요? 뭐 상관없는데 이거 먼저 썼으니까 3대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두 도형 간에. 그럼 닮은 비가 3대 1이 나온다는 건 넓이 비는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곱 기억나시죠? 그래서 9대 1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 녀석 넓이 얼마였는데요? 8이요. 그럼 이 녀석 넓이 얼마겠어요? 8 곱하기 9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이 녀석 넓이의 9배일 테니까 이 자리는 8 곱하기 9가 돼서 72예요. 그래서 72에서 8 뺀 거니까 답은 64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64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 네가 풀어봤으니까 말하는 거잖아. 맞아요. 나는 내가 미리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간략하게 쓸데리 없는 걸 다 지금 쳐낸 다음에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흔히 얘기하는 속칭 삽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파보고 저렇게도 파보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건, 각도를 우리가 쉬운 문제라고, 쉬운 문제도 아니야. 다소 어려운 문제들도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애들이 있어. 뭐 점 찍는 거, X표 표시하는 거, 이 정도로 그냥 같은 각임 이렇게 표현만 하는 거에 익숙해지셨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해결되는 이런 애들도 있다고. 훨씬 그래서 X 표시하고 점 찍는 것보다는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죠? 이거 또 알파라고 하자, 베타라고 놓자라고 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을 처리하는 걸 좀 배우셨으면 합니다. 정도고요. 역으로 타고 올라가 볼까요? 29번. 29번 잘했어. 됐어. 넘어가. 29번 됐고. 21번 볼게요. 21번. 21번 먼저 볼게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먼저 보고 남은 문제 짜잘짜잘한 거 좀 쳐내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인데, 이건 개인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도형 문제를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다 다루는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이 안에다가 내가 이것저것 메모를 많이 해놓으면 어느샌가 그 자료들이 뭉개져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포토샵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혹시 다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레이어 위에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리면 이게 뭉개져서 내가 요 그림만 수정하고 싶을 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이 과정에서 보면 내가 일부러 빼내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지? 요런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꽤나 유효해요. 이렇게 얘만 단독으로 보면은 망가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정리해주거나 닮음이나 합동을 찾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21번 볼게요. 21번도 꽤나 어려운 문제인데 니네가 잘 풀었어. 니네가 잘 푼 거임. 이렇게 잡혀있고, 이 정도 빼서 평행사 변형이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A, B, C, D, 여기가 E 잡아놓고, E랑 B랑 D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아이고 못생겼다. 연결해 놓고 이걸 F라고 했고, 그 다음 E에서 여기서 10 차이 나게 G라고 잡아놓은 거랑 또 연결해 놨고, 이렇게. 그죠? 연결해 놓고 요걸 또 만나는 지점을 H라고 해놨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게 AB의 길이가 30임, BC의 길이가 45임, 또 각 CBA면 얘겠네요. 그죠? 얘가 예각이다. 뭐 90도보다 작다라는데 요건 뭐 그래프상에 잘 표현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DG의 길이가 10이 되게 이렇게 G를 잡아 놓으시고 EG를 연결해 주시고, 이때 만나는 점을 H라고 놓고, 삼각형 DHG 이 녀석의 넓이가 35라고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삼각형 EFH 이 녀석의 넓이 어떻게 되니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EFH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넓이. 이 부분 넓이 얼마냐라는 문제인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 부분 넓이 35임이고요. 이 부분 넓이 35임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이 상태입니다. 일단 이 상태고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밑변의 길이가 45라고 주어졌고요. 요만큼은 45고요. 요만큼은 30이라고 줬어요.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BC랑 AD랑 평행하죠. 평행하다 보니까 위에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어야 합니다. 그죠? 닮음이어야 해서 닮음이어야 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또 무슨 조건을 줬냐면 각 C가 2등분선이라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점 표시해 볼게요. 사실 이런 애들 대부분 점 표시로다가 넘어가 줘요. 각이 2등분선이라고 해보면 C랑 요 부분이 엇각되는 거고요. 얘랑 얘랑 엇각이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또 막곡지각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얘랑 얘가 또 평행해요. 그러니까 BE랑 CD가 또 평행하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또 엇각 관계이기 때문에 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이 A2의 길이를 x라고 놨다고 치면 요만큼의 길이도 x가 되는 거라 1대1의 비율인 거죠. 그럼 여기도 1대1의 비율이어야 되기 때문에 x 자리는 매우 쉽게 15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잖아. 요것과 요것이 닮음이야. 여기 점이고 점이니까 여기도 이등변일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45가 돼야 되니까 요만큼이 15가 되는 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됐어요? 요거까지 15를 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닮은 비를 볼 건데 어떻게 닮은 비를 볼 거냐면 평행한 선들을 보면서 닮은 비를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요 녀석의 넓이가 3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과 닮음을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닮음인 녀석이 얘입니다. 이 녀석이에요. 요 녀석.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가 좀 써놓는다면 삼각형 DGH라는 녀석과 삼각형 대응관계까지 생각하시면 BEH 얘네들이가 DGH니까 여기니까 그지 BH 하면 얘네들이가 닮음이고요. 닮은 비를 실제로 따져보시면 요게 10인데 요거 4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대 45?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5로 나눠지니까 2대 9, 뭐 정도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2대 9란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요 선분 갖고 놀아야 되거든요. 요 선분. 중간에 지나가는데 대각선 갖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2대 9라는 게 요만큼이 2일 때 요만큼이 9임 이란 식으로 해석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뭐 2K, 9K 이렇게 놓을게요. 이 자리가 2K면 얘는 9K임 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효용은 떨어지는 겁니다. 끝났고요. 근데 닮음이 하나 더 있는데 닮음이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요 삼각형이랑 그러니까 평행선을 보시면 돼요. 일단 평행선 보시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또 닮음이에요. 얘네들이 평행이기 때문에 두 각의 크기는 같아지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또 닮음이 됩니다. 밑에 써놓으면 삼각형 이번엔 뭐라고 부를까? DFC라는 녀석과 닮음인데 삼각형 D가 맞은편에 B가 있으니까 BFE 얘네 둘이가 또 닮음이 될 거고요. 그 닮은 B는 몇 대 몇일까요? 이거 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은 어차피 평행선이고 30대일 거니까 30대 4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30대 4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수면을 취해 주시면 안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 5로 나누니까요. 6대 뭐 저기 6대 얼마야? 6대 9? 2대 3? 네, 2대 3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15 곱하기 15 곱하기 3 했구나. 이 자리가 2대 3이라 또 이 자리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만큼이 2면 이만큼이 3인 거라. 그래서 나는 여기를 2L로 표현했고 요거를 3L로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가 2대 3인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BD라는 길이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 길이 전체를 보면 처음에 2대 9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2K, 9K라고 놨으니까 얘는 11K인 거고. 됐을까요? 얘 입장에서 보자면 또 2L과 3L인 거니까 5L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다가 다 쪼개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K랑 L을 내가 특별하게 어떤 숫자를 부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써놓은 문자에 불과하니까 이걸 더 쪼개버리면 됩니다. 이를테면 K 자리에다가 그냥 뭐 5A 이런 거 대입하시면 돼요. 이러면 심플해져요. K 자리에 5A 대입하시면 자연스럽게 L 자리는 11A가 될 거고요. 자연스럽나요? 어우, 깨져 있네.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그러면 이제 K 자리에 5A 대입했다고 치면 요만큼은 이제 10A가 되는 거고, 그죠? 요만큼은 45A가 되는 거고, 요만큼은 11A 대입한 22A가 되는 거고, 요만큼은 33A가 되는 거고, 그럼 전체 길이를 따져봤을 때 55A인 거고, 됐죠? 55A에서 그럼 22A에서 10A를 빼줄 수 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 12A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여기는 33A고 여기는 12A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뭐 55분의 12 이렇게 따지면 요 녀석 넓이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실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넓이를 그럼 어디를 구해야 그랬지? 재구하라 했죠. 삼각형 EFH의 넓이는 삼각형 EFH의 넓이는 결국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BEG 이 녀석 넓이에 곱하기 55분의 1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근데 또 이 녀석의 넓이는 삼각형 BEG의 넓이는 BEG의 넓이는 이 녀석의 넓이에 이게 닮은 비가 2대 9였으니까 넓이 B는 4대 8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얘랑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그죠? 그래서 이 녀석 넓이가 35니까 35에다가 4분의 81 이렇게 곱한 녀석이 BEG의 넓이가 돼요. 됐어요? 4대 81의 넓이비를 갖고 있는데 이 녀석 넓이가 35니까 4분의 81을 곱하면 저 녀석 넓이가 나오겠죠. BEG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마지막에 55분의 12 곱하시면 이 녀석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BFH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다. 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니네가 잘 푼 거야. 자, 어쨌든 약분해 주시면은 이거 11 어떡하냐? 약분 안 되나? 이렇게 하면 7 제끼고 11 남고 이렇게 제끼고 3 남고 맞아? 그래서 55분의 왜 55분이라고 했죠? 33이랑 12인데 덧셈을 못하죠? 45분의죠? 보기가 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55분의 22가 아니라 45분의 12죠. 약분까지 해놓으면은 3으로 약분 되니까 3으로 약분해 놓으면은 얼마냐? 15인가요? 15분의 4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겠네요. 계산하기 훨씬 편한데 바보. 이렇게 되는 거고 5 제끼고 3이고 요것도 제끼고 요거 그러면 3 약분해서 27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7 곱하기 27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7 곱하기 27이면 49 9로 끝나는 거 보이냐? 5번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계산하기 싫어. 14에서 189인데 보통 이런 얌생이 짓을 나는 종종 한답니다. 어째 21번까지 봐서 제일 어려운 문제 2개는 해결을 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나머지 좀 보죠. 2문제만. 29번만 볼게요. 20번은 그래도 틀렸던 사람들 조언을 몇 개 해주니까 금방금방 잘 풀어서 29번이 놀랍게도 오답률 1위입니다. 얘가 놀랍게도 29번이 오답률 1위예요. 나도 좀 거시기하긴 한데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뭐 다들 잘 푸셨겠지만 나는 그냥 밀어붙였어요. 자, 29번 보시면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29번 보시면 이 창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yfx가 그림처럼 3,6을 지나고 a에다 3,6 표시해 주시고요. 꼭지점 1,4면 위에 있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얘가 yfx인 거고 여기가 점 b인 거고 요 자리가 3,6쯤 되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y축 원점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점 B 표시했고 점 A 있고 그리고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지나가고요. 얘랑 점 B랑 점 A를 연결해 놓은 것과 이 자리가 점 C인데요. 점 C랑 또 연결해 놓은 것의 교점을 D라고 놓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조건을 줬네요. 그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삼각형 ABD. 삼각형 ABD면 여기네요. 그죠? 삼각형 ABD의 넓이가 각 여기 2분의 3이고요. 삼각형 BDC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BDC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삼각형 BDC의 넓이가 2분의 9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차함수 yfx의 꼭지점의 y좌표가 k다. 네,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여기가 k다. 꼭지점의 y좌표가 k일 때 16k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네. 뭐 또 준조건 없나? 내가 안 짚고 넘어간 거 3,6 지난다 얘기했고 그죠? 음수고 G랑 만나고 넓이가 2분의 3, 2분의 9고 예. 따로 뭐 얘기가 된 게 없네요. 그죠? 자, 그럼 넓이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넓이가 2분의 3이 나왔다는 건 넓이가 그 밑에는 2분의 9가 나왔다는 건 사실 넓이비가 그러니까 3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를 어디 갔지?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A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만큼이 3대 1인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요걸 난 3K라고 놓고 요만큼을 K라고 놨어요. 사실상 이게 4K가 되는 거죠. 그게 6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계산이 가능한 게 4K 6임이라고 해놓으면 K 자리를 바로 구하실 수가 있겠다. 실제로 K 자리는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Y 이퀄 3K입니다. 3K니까 요거에다가 3배 했을 거니까 2분의 9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직선이 Y는 2분의 9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래. 저기 뭐요? 점 D라고 할 때.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인 거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9가 된 거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인데 넓이가 2분의 9가 나왔다는 건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텐데 높이가 2분의 3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린 BD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약분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점 D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2,2분의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죠.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 A도 지나고 B도 D도 지나가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이 AD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실제로 Y는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할 거라 X값의 증가량 1이고 Y값의 증가량 2분의 3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2분의 3이 될 거고 어딜 지나가요? 3,6 지나가요. 라고 하면 X-3에 플러스 6이라고 세팅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Y는 2분의 3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9에 더하기 6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2분의 12잖아요. 2분의 12에서 2분의 9를 빼주면 이게 더하기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씨의 좌표를 또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1,0이네라는 걸. 그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점 D의 좌표도 아는 거죠. 이것도 이제 0,2분의 9인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의 좌표를 다 구한 거예요. 이 자리는 또 2분의 9라는 거 알았고요. 이렇게 모든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로다가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 2차 함수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2차 함수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냥 무난하게 만드는 방식은 그냥 fx를 최고차항계수 뭘로? 뭐 음수겠지 뭐. 그 다음에 1차항도 뭘로? 그냥 bx라고 놓고. 상수항은 2분의 9일 거임. 요 정도로 해놓고서 그냥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는 방식이 제일 무난하고요. 그러면 A값과 B값을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이라도 나 계산 줄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완 직선의 방정식 구해놓은 거 그지? 이완 직선의 방정식 구해놓은 거 그죠? 요거 구해놓은 거 얘랑 fx랑 교점 두 개 나오는 거 알잖아요. 마이너스 1,0과 3,0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fx에서 뭐 빼면 얘 빼면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을 빼주면 이 녀석 최고차항계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3 집어넣어도 만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세팅도 된다.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변수를 좀 줄일 수 있죠. 변수를 좀 줄일 수 있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 해놓으면 지나가는 점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점 아니까요. 0,2분의 9 아니까 0 대입하면은 요 자리 2분의 9임 이런 식으로 하셔서 A 값을 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해볼까요? x에다가 2분의 9를 대입한댄다. 0을 대입해 주시면 f0은 마이너스 2분의 3에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a가 될 텐데 넘어가 보시면 f0 자리가 2분의 9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2분의 9니까 2분의 9에서 2분의 3 빼주면 2분의 6일 거고 이게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첩첩 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래서 a 자리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 괜찮죠? 그래서 최종적인 fx의 상태를 보시면 fx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에 요것도 전부 이항돼서 더하기 2분의 3에 x에 더하기 2분의 9라고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 물어봤죠? 길 잃었네. 문제에서는 꼭지점의 y좌표 구하라고 그랬네, 그지? 전개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요거 전개하면은 x제곱에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달아놓고 전개해 두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3에 뒤에 플러스 2분의 3 x에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x제곱에 얘네들이 더해서 2분의 3, 2분의 4, 2분의 7x에 더하기 이제 2분의 6 더하기 9 하면 1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완전 제곱식 묻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을 먼저 마이너스를 묶고 난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나는 요거 마이너스를 먼저 묶어두시고 이렇게 묶어두시고 뒤에 거는 신경 안 쓰고요. 요 중간에 얼마를 더하거나 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얼마를 더하거나 빼야 되지? 반의 제곱을 더하거나 빼야 되죠. 이 녀석의 반이면 4분의 7이고요. 4분의 7의 제곱이면 16분의 49를 더하고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16분의 49를 더하고 빼주셔야 되는 거고요. 49가 16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묶어놨을 때 x 마이너스 4분의 7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거 뭐야 16분의 49를 마이너스 붙여서 밖으로 뺄 거니까 더하기 16분의 49에 더하기 2분의 15 돼 있는 거죠. 찾았다! 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꼭지점의 y좌표는 16분의 49에 얼마 더한 거? 16분의 49에 더하기 2분의 15 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다. 4 곱해야 되나? 엄청 크네? 88 곱해야 되네요? 16분의 49 더하기 8 곱할 거니까 2부터 곱하면 30. 그 다음 4 곱하면 120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어디 틀렸어요? 나 어디 틀렸어? 바보! 얘가 넘어왔는데 갑자기 2분의 9로 바뀌는 마술이 지금 펼쳐졌네요.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뭔가 계산이 좀 어색하다 했어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했는데 2분의 6이니까 요 자리가 2분의 9인 거죠. 그죠? 늙고 병들어서 지금 미안해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자, 그래서 개소리 그만하고 푸니까요. 88 곱해주시면 이 자리 72가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16분의 12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16 곱한 게 답이니까 답은 121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그래서 요 정도 말고는 그래도 좀 할만한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것도 있고 사실은 앞에 몇 문제 더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니네가 잘했어. 좀 불편한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하셨더라고요. 뭐 18번도 오답률 65% 넘는데 잘했고 20번도 뭐 그렇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기 유사 문제 요거 받아가시고요. 오우씨, 야 거의 한 8분 남았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